안녕하세요. 놀이교육 플래너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진행하게 된 강사 이은정입니다. 보드게임 지도사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보드게임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떤 게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단 즐겨보시는 거죠. 몇 년 동안 보드게임을 지도해 본 경험으로 봐서 처음엔 제가 보드게임 실제 체험하고 가르쳐 주는 게 한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동안 보드게임을 지도를 하고 그동안 어떤 경험을 쌓아봤더니 2%의 이론과 또 38%의 어떤 보드게임 방법, 진행 방법, 그리고 나머지 60%는 대상에 따른 활용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배우실 때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물론 같은 게임이라도 유치부, 초등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에게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셨으니까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 1이라고 해서 우리 2급 과정 첫 번째 게임에서 먼저 보드게임에 한번 빠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게임의 홀릭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챕터를 통해서 한번 게임이 뭔지, 그리고 보드게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능은 뭔지, 또는 보드게임 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임과 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게임, 놀이, 그동안 게임과 놀이를 구분하기 아마 힘드셨을 텐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 게임 하기 전에 놀이라고 한다면, 자, 놀이는 보편적으로 참가하는 멤버들이 그 멤버 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규칙을 정하게 되고요. 또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일상적인 그런 어떤 활동들을 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소꿉놀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놀이, 엄마놀이 같은 것들이 다 놀이의 범주 속에 들어가겠고요. 반면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했을 때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하면 게임에 동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할 때 모든 멤버들이 일단 그 규칙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활동을 바로 게임이라고 하죠. 이 게임은 어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규칙적인 대화로 주고받는 일상의 사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게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이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가상 생활들이 있죠.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겪어봤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어떤 가상 생활을 주제로 담아놓고, 자, 그 주제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져가기 위한 일정한 규칙,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죠. 그게 바로 게임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승패를 가르기 위한, 우리가 이겼어 졌어 라고 하는 게임에서 물론 이기고 지는 거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도전 또는 성취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전략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목표 의식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시간에 제한을 갖게 됩니다. 놀이처럼 어떤 다양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또 누구나 모이면 할 수 있는 게임이 놀이기도 하지만, 게임은 특히 놀이와 조금 다르게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특히 컴퓨터
컴퓨터가 그렇죠. 컴퓨터 게임의 경우 어떤 장소에서 모니터라든지 키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모바일 게임의 경우엔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의 제한을 조금 덜 받게 되는 게임이 될 테고, 보드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보드 게임은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야 되는 그런 인원에 대한 제한을 가지게 되죠. 자, 다섯 번째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 게임, 핸드폰, 모바일은 핸드폰이 필요할 테고요. 보드 게임의 경우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도구들은 또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게임을 플랫폼의 유행에 따라서 나누어 보게 되면 크게 5가지 게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인데요. 자, PC에서 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게임들을 바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게 되네요. 자,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 바로 핸드폰이 되겠죠.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바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이 될 텐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있는데,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온라인이고 모바일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의 속도도 가장 빠른 게 바로 이 어떤 디지털 게임 부분인 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비디오 게임은 칩을 사용해서 하는 게임들을 비디오 게임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디오 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TV 화면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비디오를 활용한 그런 걸 바로 모두 총칭을 해서 비디오 게임이라 그러고요. 네 번째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있는데,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케이드 게임,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 게임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판기도 하나의 아케이드 게임이 되겠고요. 또는 길 가다가 하게 되는 인형 뽑기 기계라든지,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농구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모두 아케이드 기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다트 던지기도 아케이드 게임 범주에 속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드 게임이 있는데, 보드 게임은 말 그대로 보드를 필요로 하는 어떤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요. 자, 첫 번째 PC 게임, 모바일,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의 공통점은 바로 기계와 내가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보드 게임의 성격은 조금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제가 직접 한다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모바일,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을 디지털 게임이라고 한다면, 보드 게임은 철저하게 어떤 대상과 대상이 서로 마주 앉아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아날로그식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보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드 게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게임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보드라든지 카드, 주사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일정한 규칙으로 진행하는 게임 방식을 바로 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처럼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에요, 보드게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꼭 누군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보드게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누군가 대상이 함께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유아에서 성인 또는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모든 연령층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퓨전 컨텐츠 또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대 사회의 놀이 문화인 보드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 최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게임이라면, 자, 보드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양
독일에서는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드게임이 활성화된 건 불과 몇 년 되진 않았고요. 연수로 따지자면 한 12,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도, 2006년도에 보드게임 방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그땐 어떤 게임을 하는 매니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화된 계층에서만 보드게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 온라인 게임이 들어오면서 게임의 중독이라든지 그런 어떤 역기능 때문에 게임이라는 게 많이 소외를 당했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드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런 보드게임을 2010년도부터 2010년도 하반기에 바로 보드게임 지도사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문화 콘텐츠가 발생하면서 교육 지도자가 나오면서 보드게임이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일반 대중에게 일상생활 속으로도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보드게임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면 자, 동양에서는 기원전 2400년경에 시작이 된 바둑이 첫 번째 보드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더 오래된 서양의 보드게임이 있는데 자, 서양에서는 3000년경, 동양보다 한 600년 정도 앞서서 이런 보드게임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보드게임은 삼국시대 보이세요? 윷놀이가 우리나라 첫 번째 보드게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 놀이 게임 중에 하나이죠. 윷놀이라든지 아니면 팽이치기 또는 뭐가 있을까요? 제기차기 같은 것도 하나의 보드게임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게임에는 게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주제, 시스템 또는 다양한 도구라든지 아니면 목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드게임에도 어떤 보드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보드게임은 어떤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드게임은 배경 스토리, 즉 게임의 구성 요소에 대비를 한다면 주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게임에 들어있는 배경 이야기, 배경 스토리를 알게 되면 좀 더 게임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요.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게임의 배경 스토리를 알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드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건 바로 목표 달성입니다. 어떤 목표, 종료 시점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디까지 도달했을 때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요. 또 만약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이기고 지는 목표가 없다면 그건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뭐 엄마 놀이 하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 그만 집에 가자, 뭐 병원 놀이 하다가 뭐 환자 다 봤으면 집에 가자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거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그 시간 속에 어떤 공간에서 보드판을 펼쳐놓고 몇 명의 대상이 모여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동안 자,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목표 지점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적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적 피드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떤 점수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드판에서 주사위를 던지고 또는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점수를 계산해가는 점수판이 있죠. 지금 현재 몇 점이다. 또는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지금 몇 점이고 상대방은 몇 점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점수판이라든지 아니면 덱에 남아있는, 더미에 남아있는 카드 장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배경 스토리라든지 목표 달성 또는 점수를 해가면서 게임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도 이겨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과정, 내가 졌을 때 그런 어떤 패배감이라든지 아니면 좌절 같은 걸 다시 이겨내서 또다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얻고 나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겼을 때 그런 어떤 승리의 맛봄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게임이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은 것, 이기면 더더욱 기분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배경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뚜렷한 목표라든지 피드백 또는 자발적인 참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보드게임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기능 아니면 공간 지각력 향상 또는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드게임의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게 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바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인데요. 지금 21세기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시적 비판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협업 또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소통을 스스로 해결해내는 맥락에서 보드게임은 바로 좋은 교육 콘텐츠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보드게임의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보드게임의 뭐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구성 요소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드게임 지도사, 이렇게 보드게임 지도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사를 취득을 해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뭐 다른 대상에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교육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보드게임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게임의 효과라고 하면 첫 번째로 교육적인 효과를 들 수가 있겠죠. 물론 보드게임이 재미 요소로도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우리는 보드게임 지도사에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문화센터 등에서 이걸 직업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어떤 게임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또 교과서와 연계해서 어떤 학업 성취라든지 여러 가지 교과 연계 아니면 학습 연계의 교육적인 효과를 바로 이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효과인 거죠. 보드게임이 교육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드게임을 통해서 서로 조직 간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의 역할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치료적인 효과입니다. 보드게임이 꼭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1인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에게도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 치료라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 또는 미술 치료 같은 그런 어떤 학생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에게 어떤 노인 노을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노인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에도 많이 신체 활동을 이용한 보드게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문제 해결 및 갈등 해소 효과인데요. 최근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보드게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위 클래스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불만적인 부분을 해소해 나가지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거부감 없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위클래스 선생님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지금은 그런 어떤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렇게 청소년 문제 해결하는 곳에서도 보드게임이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드게임이라는 어떤 재미 요소를 통해서 교육,
또는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청소년 문제에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드게임을, 이런 보드게임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보드게임 지도사인 거죠. 바로 선생님들이신데요. 자, 우리가 보드게임 지도사가 되면 보드게임 지도사로서의 어떤 지도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드게임 지도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지도사란 이런 게임 교구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에 대한 흥미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 이렇게 다양한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보드게임 지도사라고 해요. 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피드백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지도사라고 하는데, 보드게임 지도사는 여러 교육 중에서도 놀이 교육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 교육 플래너, 요즘은 보드게임 지도사라고만 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놀이 교육 플래너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드게임 지도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대상에게 수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보드게임을 가지고 대상을 만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지도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었던 그런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상의 연령별 기준인데요.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같은 보드게임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냥 기본적인 룰로 아니면 교과에 적용해서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치원에 갔을 땐 교과서 수준에 맞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에 갔을 땐 그 유아 수준에 맞게 또는 노인복지회관에 갔을 땐 그 성인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활용해야 되는 게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같은 대상이라도 같은 연령이라도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던져주었을 때 빨리 인지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조금 속도가 느린 친구가 있겠죠. 그럴 경우 대상에 따라서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신체 활용 능력을 보셔야 돼요. 신체가 원활히 활동이 가능한 사람인 건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인에게 적용을 했을 경우 한쪽 신체가 아니면 한쪽 팔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전체 신체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신체 활용 능력에 따라서도 수업 지도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격 구분에 따른 기분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창 청소년 시절에는 성격이 많이 좌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내성적인 친구 아니면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내성적이거나 너무 외향적인 친구의 경우에 어떤 조를 편성할 때 적절히 반씩 섞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너무 내성적인 아이들은 좀 내성적이니까 내성적인 쪽으로, 아니면 좀 외향적인 아이들은 또 활발하니까 좀 그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두시면 수업 진행을 하실 때 진도 부분에서 조금 균형이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성적인 친구와 외향적인 친구를 적절히 이게 조를 편성해 주시면 성격도 좀 중간쯤으로 유하게 변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드게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 보드게임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즉, 재미를 통해서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교육적 자원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2%의
해당되는 이론 부분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98%는 바로 보드게임을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그 보드게임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보드게임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